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자, 오늘은 35년 만에 찾아오는 기회, 준비된 사람만이 신분 상승 기회를 잡는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35년이라고 잡은 이유는 바로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 자산시장이 버블기에 접어들었던 것을 되짚어보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이후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자, 제가 과거 영상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관련한 영상들을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을 감상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 바로 미국의 패권에 중국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은 양털깎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과거 미국 GDP의 40%를 넘어선 국가들은 양털깎기를 당했습니다. 바로 소련이 있었고 두 번째로 일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국 차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은 이미 2010년에 미국 GDP의 40%를 초과했지만 그 당시에 금융위기 때문에 미국이 손을 쓰지 못했고요. 2018년이 되어서 미국 GDP의 69%까지 올라온 현 상황에서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빌미로 중국 양털깎기에 들어갔습니다. 자, 현재는 2라운드 테크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추후에 금융 전쟁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버블이 오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이야기들은 과거 영상에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상황, 미국이 중국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테크 기업들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왜 테크 기업들을 제재하느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업들이기 때문인데요. 결국에는 중국을 변방 국가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무역협상에서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동맹국들과 연대를 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요구 중에 하나가 지적재산권 보호가 있고,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금지, 그리고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불법 보조금 지급 중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시장 자율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중국은 수용을 하지 못하겠다고 맞서고 있고, 이를 빌미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끌수록 중국은 출혈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을 끌수록 중국이 불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중국이 협상을 할 것이다. 바로 협상을 하는 순간부터 버블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과거에 일본 사례가 어땠는지를 한번 고찰해 보면서 중국 버블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투자의 팁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본 버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일본 양털깎기와 중국 양털깎기가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과거 사례를 통해서 흐름을 한번 짐작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중국과 미국의 협상이 제2의 플라자 합의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과거 미국이 일본에게 했던 것과 현재 중국에게 한 것이 시작이 같습니다. 즉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인데요. 현재 2017년 기준으로 미국 무역 적자 중 중국 비중은 47.1%를 차지했고, 85년에 플라자 합의를 할 당시에 일본은 37.2%, 독일은 9.1%, 자, 두 나라가 합쳐서 약 46%의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양털깎기의 시발점은 플라자 합의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1985년 9월 22일 미국 플라자 호텔에서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이 모여서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사실 프랑스와 영국은 들러리였고요. 일본과 독일에 대해서 미국이 압박을 한 건데, 그 당시에 일본의 적자 비중이 가장 컸기 때문에 일본을 타겟으로 한 합의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합의 이후에 2년 만에 엔화 가치가 2배나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자, 엔고 현상인데요. 사실 이 정도까지 상승을 시키려는 건 아니었지만 시장이 과민 반응을 하면서 엔화 가치가 폭등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을 할 수 있었던 거고, 3저 호황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단군 이래 유례 없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버블이 온다면은 우리나라
또는 일본 주변국들이 버블의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점도 우리가 주지를 하면서 준비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면요. 자, 플라자 합의 이후의 주식과 부동산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국인 일본의 경우 도쿄의 지가 상승률, 자, 도쿄 핵심지의 경우 플라자 합의가 있은 85년 이후에 6배나 상승했습니다. 자, 일본 전체적으로도 약 4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자, 이렇게 상승하는 곳이 있다는 말은 개별적으로 집값이 10배 이상 폭등하는 것도 심심찮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폭등을 했는데요. 자, 85년 플라자 합의가 있은 이후에 주식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식도 4배나 상승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지수가 4배 상승한다는 말은 개별 종목에서는 10배, 20배 이상 상승한 종목도 많이 나왔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0년대 후반을 일본 버블 경제라고 일컫는 것이고 그 버블이 무너지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걷게 되는 것이죠. 플라자 합의 양털깎기의 당사국인 일본만 이렇게 상승을 했는 것인가? 일본 자산 버블 시기에 3조 호황을 맞으면서 주식과 부동산이 폭등했습니다. 86년부터 89년 사이에 주가는 무려 9배 상승했고요. 자, 9배 상승했다는 말은 개별 종목으로 10배, 20배, 30배까지 상승하는 종목이 많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자, 오른쪽 그래프는 부동산 지수 변화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 초반부터 서서히 부동산이 상승하기 시작해서 90년 초반까지 부동산 지수가 2배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부동산 지수가 2배 상승했다는 말은 핵심지 부동산의 경우에는 3배, 4배까지 상승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자, 이 당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버블 경제를 맡고 있을 때 우리나라 역시 엔고의 영향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3조 호황을 맞이하면서 부동산과 주식이 상당폭 상승했다는 거 우리가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크 포인트. 자, 80년대 중반 일본과 한국에는 주식과 부동산 폭등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한두 달 동안 폭등이 한 것이 아니라 4, 5년에 걸쳐서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버블은 갑자기 찾아와서 한두 달 만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서서히 상승을 하다가 막판에 한 2년 정도 급등을 하고 나서 꺼졌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현재 상황을 관찰하면서 버블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게 좋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35년 전과 지금과의 차이점은 바로 정보 공유, 투자의 속도가 상당히 차이 난다는 점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만약에 호황이나 버블이 찾아온다면 1, 2년 사이에 폭등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주식과 부동산 거래, 정보 공유가 상당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거래 자체도 간편해졌기 때문에 자금이 몰리는 속도가 더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1, 2년 사이 폭등이 찾아올 수 있고 그 폭등이 끝날 즈음에 빠르게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응축된 폭등 후에는 반드시 큰 후유증이 찾아온다는 점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가까운 사례로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반에 있었던 비트코인 폭등 사건이 있었죠. 자, 그런 것처럼 짧은 기간 동안 폭등을 하게 되면은 그 후에 큰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는 점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양털깎기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버블을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버블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본의 버블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엔달러 환율이 폭등을 했는데 왜 주식과 부동산이 오를 수 있었나? 자, 보통 엔달러, 원달러 강세가 일어나면은 그 나라들은 수출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수출 위주의 국가에서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은 경기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건이 잘 안 팔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 엔고로 인해서 수출 기업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 내수 경기는 침체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은 반사이익으로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죠. 그러면 일본 기업들이 맞이한 위기, 어떤 극복의 노력을 했는가? 기술을 개발했고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고급화하면서 물건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사람들이 살만한 그런 제품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렇지만 결국에는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었죠. 경기 침체를 우려한 일본 정부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금리 인하를
투자를 통해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유도했고요. 자, 법인세를 낮추고 소득세도 완화를 했고 적극적으로 기업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즉 이 과정에서 상당한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본격적인 유동성 장세가 시작되는 겁니다. 즉 돈을 만드는 상황이 도래를 한 거죠. 자, 일본 기업들은 수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유동성이 증가하자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늘어난 유동성은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됐고 그 결과 주식과 부동산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기업이 보유한 자산, 즉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니까 기업의 자산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왔고, 자, 이 과정에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기업 가치도 상승하게 되고 주가도 상승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결국 기업이 물건을 팔아서 실적을 쌓고, 그래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통해서 기업들이 가진 자산 평가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적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돈의 환상이 기업 가치를 부풀려 줌으로 인해 가지고 돈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 버블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 내 부동산과 주식이 상승으로 유동성이 증가하고, 자, 엔고 현상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자산 가격이 워낙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일본의 자산을 매수하는 데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이제는 해외 부동산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일본에는 유동성이 넘쳐나고 국제적으로 엔달러 환율이 높았기 때문에 미국의 자산이 상대적으로 싸 보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의 안전자산, 즉 부동산을 주로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그 당시에 어떤 부동산을 매입을 했느냐. 자, 소니 같은 경우에는 CBS 레코드를 인수하게 됐고요. 그것이 지금의 소니 뮤직이고요.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는 뉴욕의 록펠러 센터를 구입하는 등 미국 기업이나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LA의 경우 오피스 빌딩의 3분의 1가량이 일본인 소유였고요. 하와이 와이키키 비치의 유명 호텔들은 4분의 3 정도가 일본인 소유로 바뀌는 등 미국의 부동산 자산들이 대거 일본인 소유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되니까, 자, 미국의 입장에서는 양털깎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본 투자 자금들이 미국으로 몰려오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위기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일본인들은 세계 1위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일본 국내 자체적으로 주식과 부동산이 끝없이 상승하고 있고, 일본 투자자들이 미국 부동산을 대거 사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은 미국을 넘어설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거죠. 자, 실제 그 당시 일본은 미국보다 빠른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게 되면서 미국을 넘어섰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부동산과 주식 자산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경제가 호황이라는 인식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경기는 나빴지만 돈이 돈을 만드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착시 효과로 경제가 호황이라고 느낀 것이죠. 자,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을 쓰러뜨리기 위한 마지막 한 방으로 바젤 1을 발효하게 됩니다. 자, 이 바젤 1을 발효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 은행들은 국제 기준을 맞출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자기 자본 비율 8%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 은행들은 그동안 무분별한 대출을 실행해 줬는데요. 실제로 그 당시 일본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은 100에서 120%까지 대출을 해주는 일이 흔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출을 해줄 수 있었던 이유는 부동산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120%를 해줘도 나중에는 어차피 가격이 오른다는 그런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해줬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바젤 1이 발효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 은행들이 그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대출을 중지하기 시작했고, 대출 중지와 동시에 회수를 요청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유동성이 급감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것은 부동산 가격 폭락의 트리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의 경우에도 부동산과 주식의 상승이 과열됐다고 그제서야 이제 느끼게 되었고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각종 규제 정책을 펼치면서 유동성 회수에 나서게 되는 거죠. 89년 5월에 2.5%였던 기준금리가 90년 8월까지 약 1년 3개월 만에 6%까지 치솟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급격히 유동성이 줄어들었고 대출 총량 규제, 신규 대출 규제, 세금 증가 등 각종 규제를 쏟아냄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완전 얼어붙고 주식 시장도 폭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금융 규제로 인해서 일본 주식과 부동산 버블이 터져버리고 나서 잃어버린 20년을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서 이제 서서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강력한 버블의 후유증은 크다는 것을 일본이 보여준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강력한 버블이 오고 난 뒤에는 그 후유증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블에 올라타고 나서 그 버블의 끝에 무조건 상승을 외칠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버블이 언제 꺼질 것인지를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주식과 부동산이 끝없이 상승하니까 세계 1위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고, 그런 오만했던 일본을 반불구 상태로 만든 게 바로 미국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도 호황이 막이 내리고 전 세계 경제는 경기 침체기로 진입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본의 버블 과정을 통해서 향후 버블이 어떻게 찾아올 것이며 어떻게 투자의 팁을 얻으면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미국이 일본에게 요구했던 것도 금융시장의 자율화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현재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금융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죠. 금융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이유는 미국 자본들이 중국 시장에 쉽게 침투하고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에 떡밥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바로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떡밥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고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용이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고요. 바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불법적 보조금 지급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부실 기업이 퇴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것 또한 중국 기업들의 주식이 오를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중국 정부의 유동성 증가를 유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도 지급 준비율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보조금 금지로 인해서 중국 부실 기업들이 퇴출되고 중국 경제가 한바탕 휘청거리게 되면은 중국 정부는 유동성 증가를 통해서 경제 부양을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일본의 사례와 비슷하게 유동성이 증가하고 자산 버블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버블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본 사례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은 투자의 팁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중국 역시 일본의 사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버티고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올해에는 그런 버블이 찾아오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올해만 잘 버틴다면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아주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편에는 제가 35년 만에 찾아오는 기회 2편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편에서는 미국의 중국 양털깎기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버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중국, 한국, 미국, 일본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면 불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자료를 정리하고 재구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은 다음 편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투자하면은 신분 상승을 할 만한 불을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